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카톡을 하면 할수록 이어지질 않고 자꾸 씹히고 까이는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문자만 되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된다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텍스트를 보낼 수 있는 카톡이 일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만나자고 약속을 잡기 전부터 카톡을 하다가 까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카톡을 하면서 자꾸 씹히는 분들을 보면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카톡을 할 때 오히려 호감 하락을 더 불러일으키는 카톡 스타일을 조금 대표적으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못소리신 분들이나 연애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상대방한테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자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상대방과 카톡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 상대방이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거나 자기 얘기를 계속하거나 그런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들로 선톡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끊긴 카톡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흥미가 전혀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재미없고 귀찮아서 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기지 못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늘어놓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카톡을 할 때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본인의 얘기는 좀 넣어두시고 상대가 상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카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본인 얘기를 자꾸 하고 싶고 본인을 알려주고 싶고 본인을 자랑하고 싶어도 좀만 참으세요. 차라리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넌 어느 계절이 더 좋아? 넌 시간을 돌린다면 몇 살로 제일 돌아가고 싶어? 등등 응, 아니?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카톡이 끊겨서 선톡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할 때 자기 얘기를 다짜고짜 하면서 선톡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관심이 가는 상대가 저라고 가정해 볼게요. 유튜브 할 때 어떤 카메라가 좋아?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어? 같은 상대가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톡할 때 자기 얘기를 다짜고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카톡 끊긴 지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선톡할 때 서빈아 라고 먼저 보내고 답이 온다면 그때 질문을 하세요. 서빈아 라고 보냈는데 답이 진짜 하루 종일 오지 않거나 일십을 한다면 그냥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관심을 돌리기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자는 시간 말고 뭔가 이렇게 특수한 상황일 때 말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말고는 3-4시간 이상 핸드폰을 아예 안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말 귀찮고 카톡하기 싫은 거예요. 이 중에는 카톡 답이 너무 안 오니까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는 내가 뭘 하든 관심을 돌리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어도 돈이 많으면 관심 생김이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상대가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돈으로 어필하실 경우 호구를 획득하실 가능성이 99.9%입니다. 자, 두 번째, 장문으로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 장문은 특별한 일 아닌 이상 안 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루함을 유발시켜요. 여러분, 갈수록 요즘 사람들의 집중력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봐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광고나 유튜브 영상을 솔직히 30초 이상 집중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별로 큰 관심이 없는데 장문으로 자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보내는 그 톡을 누가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요? 또 상대방이 그렇구나, 글군 이런 답이 온다면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카톡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그렇구나, 글군 이렇게 하고서 바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카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얘기겠지만 계속 대답을 그렇구나, 그랬겠네, 좋겠네, 힘들겠네, 글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렇게 계속 대답만 하고 다른 톡 내용이 없다면
방금 여러분이 한 얘기는 나한테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대답할 말이 없으니 카톡 그만하고 싶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카톡을 거기서 마치세요. 세 번째, 웃기지도 않은 유머를 계속 하시는 분들. 상대방 반응이 별로 웃겨하지 않는데 예의상 웃어주는 정도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죠. 그런 예의상 웃는 반응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그 유머는 1절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2절, 3절을 계속 하시니까 결국 일시까지 당하는 거예요. 상대 반응을 보면서 잘 이렇게 째째 치고 빠지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개그 코드를 계속 찾으시거나 아니면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마냥 웃기고 싶어서 혼자만 웃긴 유머를 계속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맨날 똑같은 지루한 생활 패턴을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 맞점, 퇴근, 운동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무한 반복하시는 분들.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편을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유유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귀여운 이모티콘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느낌, 우울한 느낌, 슬픈 감정이 들어간 이모티콘이에요. 초반에 많이 쓰시는 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그냥 자신이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여서 안 그래도 나는 별로 호감이 크게 생기지 않는데 계속 카톡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카톡할 때는 부정적인 표현은 정말 피해주세요. 없는 호감을 만들어내기엔 긍정적인 표현을 해도 모자랍니다. 또 카톡마다 키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너무 많이 붙이시는 분들. 이분들도 본인은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과 편한 느낌이고 싶고 친한 느낌이고 싶어서 카톡에 자주 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으신데 하지 마세요. 진짜 친하고 편한 사이 아니잖아요. 그쵸? 상대가 느끼기엔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가볍지? 너무 가벼워 보여서 호감 상승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감을 하락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카톡마다 오빠가 하면서 허세 뉘앙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오빤 방금 퇴근했어. 이런 오빠 느낌이 아닌. 예를 들어 나이가 동갑인데도 오빠가 그러는 경우나 허세 뉘앙스가 있는 오빠가는 진짜 도움되지 않습니다. 계속 오빠가 하면서 허세 부리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는 티를 내지 않지만 싫어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카톡 답이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 중에 상대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한참 뒤에 겨우 보내는 소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카톡이 계속 이어지고 하루가 넘어가게 일십을 하진 않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이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카톡을 하면 할수록 자꾸 씹히셨던 분들, 지금까지 보냈던 카톡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제가 말한 포인트가 많이 해당된다면 그 부분만 바꿔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상대에게 호감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쫀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파는 물건에 관심이 1도 없는 고객인데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영업가도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힘이 빠지고 어떨 땐 기분이 너무 나쁠 때도 있죠. 그래서 전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내 물건에 호감이 있는 분에게 영업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여러모로 본인 삶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도 한층 치고 빠지기 잘하게 되는 눈치 빠른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